들은 오늘 증인으로 카메라 맞춰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딸기 모종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딸기 모종 안 가져왔습니까? 딸기 재배하는 딸기 모종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의자 있습니다. 더 들어있어. 요리 두 분 요리 땡기고 요리 두 분 같이 요리 땡기고 있어. 두 분이. 그럼 요 자리 두 개 비지 않습니까? 뒤에 자리는 좀 복잡해. 양쪽에서 비어있고 하여튼 더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들어오든지 더 들어와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10월 26일 10월 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먼 길 오시느라 애썼습니다. 하여튼 온 걸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진 역량을 혼을 끌어낼 수 있도록 박수 잘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강사가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딸기 지금 심어서 재배되는 지금 자라고 있죠. 딸기 몇 월달에 심었습니까? 8월 22일. 또 다른 분? 9월 6일. 9월 22일. 9월 6일. 9월 6일에?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9월 22일. 9월 22일. 또, 이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소갱입니까? 양액입니까? 어떻게? 양액. 양액 재배. 지금 8월 22일 꽃대 나왔습니까? 벌써 수확했어요. 품종은 뭡니까? 장희. 지역이 어디죠? 의창. 1차 수확 며칠 날 했어요? 10월 그 다음에 9월 6일 심은 분은 9월 6일 심으면 지금 수확했습니까? 아니 이제 꽃 피고 이제 꽃 나왔다 그죠? 꽃. 그 다음에 9월 22일 심으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꽃대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 나오고 있다. 꽃대가 몇 프로 나왔습니까? 거의 한 몇 프로에? 요거는 몇 프로입니까? 9월 6일 70% 정도밖에 안 나요. 70%에? 그러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나오는 겁니까? 터울이 있더라고. 터울이. 안에 들어있어요. 못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더진 거예요. 활짝 핀 것도 있고. 이렇게 전차적으로 나온다. 이제 올라오고. 그러니까 모르지? 넌너 재배한 거랑 그렇다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요. 먼저 나왔는데 이거 재배하는 그 육묘 과정이 그렇다 그죠? 장이 자가 육묘입니까? 아닙니다. 샀습니다. 요거는 매입했다. 자가 좀 99% 죽었습니다. 죽었다 그죠? 여기는 자가 육묘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도 매입했다. 정말 매입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가 육묘입니까? 아니면 22일 심은 분? 샀어요. 요것도 매입했다는 거죠. 자, 죽은 건 몇 프로죠? 95% 어디, 요나, 그 장에, 우리가 1000개? 여기 사망이, 그 다음에 여기는 몇 프로 죽었지? 7% 8% 정도 되는 거. 80% 죽었어요? 아니 7%. 7%에, 여기는 7% 정도 떼웠어요. 사망이 7%. 여기는 사망이 몇 프로입니까? 그 지금 이제 하나 주고 가던데요. 몇 개 정도예요? 한 100개 정도. 18,000주 심었는데 100개 정도.
18,000주에 100개인 같으면 한 10% 뭐네. 예? 10% 보면 1%도 안 되는 거죠. 5%, 4%. 0.5%. 사망이 예, 0.5%. 0.4% 정도 되겠죠. 그거는 참 잘했네. 대표님 저거 그 사건은 예. 선동은 매입을 했고 한동은 제가 모종을 키워가지고 했는데 제가 키운 거는 95%가 죽었고 예. 매입한 거는 한 10% 정도 죽었습니다. 매입은 10%. 이게 자가 자가 95%. 자가 95% 사망이고 매입에서는 10% 정도. 사망이 10%. 자, 됐다. 그죠? 이제 이래 놓고 한번 풀어봅시다. 왜 그래야 되냐면, 저만 빨리 달려가고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사망의 주 원인이 뭡니까? 맞아 죽었어요. 그러디만은 예, 잎을 좋았는데 잎을 기본 잎을 깔리고 나니까 예. 짱잎이 어디만은 시들어 죽어버리다. 시들어 죽었대요. 예. 전체 다 시들어 죽었어요. 자가 욕먹고 시들어 죽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죽는 모습은 시들어 죽네. 예, 그 위에 거는 짝이 많았어요. 짝이 요건- 많아가지고 비틀어지더라고요. 예, 요거는 짱이 많았다. 그 다음에 자가 요거는 바로 95%가 바로 죽었다 소리는 성장하다가 죽었습니까? 오자마자 죽이세요. 아니 잎이 처벌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그래 잎을 깔리고 나니까 짝으로 변하니만은 고막 비틀져가지고 그냥 맞아 죽었어요. 처음 잎은 괜찮았고 정상 올라오고 예, 시들읍니다. 이것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사망이 7%된 집은 어떤 짱잎이 섞여 심었던 게 시들어 죽더라고요. 짱잎에 요거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원인을 죽었습니까? 요것도 짱잎이겠죠. 딴 일이 아니고 예. 예. 원순에 꽃꽃한 게 거기서 다 말라가지고 내가 이게 어디 보니까 거기가 새카매요. 그러면 거기서 뿌리를 못 내린다. 요것도 시들어 죽던 거예요. 그 시들어가지고. 딸기가 연중 비료를 먹어야 될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빨 받겠다 그냥. 그래도 꼭지 좀 갔는데 이거 좀 튀어나왔네. 우리가 이 비료량을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자, 지금이 언제입니까? 10월 26일. 요 날짜죠. 자, 그래서 계절의 축을 나눠서 1월, 10월, 15일, 그래서, 계절의 축을 나눠 놓으면, 겨울에 추울 때 이 시값이 2.7이 맥시만, 그 다음에 봄에는, 봄, 가을에서는, 하우스에서는 2.1, 노지에서는 여름에 1.8, 그러면, 노지에서는 2.5의 이시. 그럼 이 이시값을 각각 부르시긴 한데, 지금부터 우리는 딸기에 여기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농가는 지금 딸기로 따고 있기 때문에 이시값이 얼마나 잔량의 이시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1.8 주면 여백을 맺을 수 있을 건데요. 아침에 여백 없어야 쏘니까 여백 없어야. 그럼 잎은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두꺼운 편이야. 그러면 측정기로 측정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시값이 계절의 이 시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배지 함수량 35에서 45%를 위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배지는
여기 사용 현재가 오래되면 우리 배지 속에 상토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 상토가 물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겠죠. 잘안 빠지고. 우리가 빨래를 소구리에 담아놓으면 물 빠집니까? 안 빠지죠. 강줄에 빨래를 담아놔도 물 안 빠지죠. 예. 옷마벨이에요. 이거 다닌다고. 빨래 해가지고 이거 올 때 어디에 겁니까? 나라에 이거죠. 물 조금 떨어진다고 물이 다 안 빠지기 때문에. 옷마벨이. 그러면 이 상토에 우리가 힘질을 박아버리면 물이 빠져요. 상토에. 상토에 힘질을 박아버리면 우리 도로공사할 때 박는 거 보시죠. 호롱불 아시죠? 호롱불. 힘질을 박아보면 물이 빠져버립니다. 힘질을 박아버리면. 힘질을 박지 않으면 상토에 물이 여기 아래쪽에 100% 되는 데가 많죠. 요건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양에 하루에 몇 번 주죠? 10번. 몇 번 주죠? 3번. 이게 몇 번 줍니까? 3번. 3번이야. 그러면 몇 번 줍니까? 250. 그러면 250년 시계를 몇 번 줘? 2분. 300리터씩. 300은 몇 분? 300리터면 한 4분 정도 들어가는 거. 4분이야. 한 주씩 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1차 1회 관수에 대행 나옵니까? 그럼 2회 때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럼 본인은 2회만 줘야 되고 그럼 3회 줄 때는 그러면 여기 맞습니다. 3회. 그럼 2회가 많이 나오면 2회를 나눠가지고 3회 줘야 돼요. 굳이 많이 준다고 해서 여기가 보유하는 율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양까지 계산해야 돼요. 빠져나가는 양이 안 나가면 다음에 그 양이 부족해진다. 빠져나가는 양이. 그래서 지금 이 시값이 2.8 2.5를 한 3일 정도 줬다가 내놨습니다. 잔량시가 몇 나온다고 해요? 1.8 준다고 해요? 1.8 지금 잔량시는 몇 나오면 모르죠? 근데 잔류 계획을 세보니까 3.3이 나오더라고요. 100불 그건 합비도 잘 된다. 계획은 하지 마라. 지금 몇 줍니까? 지금 0.8 주고 있어요. 0.8 1.2 주다가 그 센서기를 재보니까 예. 한 1.8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1.8에서 2.0이 나와가지고 센서기 있잖아요. 예. 그거로 아침마다 재보면 1.8에서 한 2.0 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시값을 좀 낮췄거든요. 그 혼합탱크 있습니까? 예. 혼합탱크 이시 해봐요. 혼합탱크에 재보면 그 이시가 맞아요. 주는 이시하고. 지금 그러면 이시 그러니까 0.8 준다고 해요. 0.8이요. 1.2 주다가 어제부터 낮췄나? 0.8년. 그 다음 여기 사모님 몇 줍니까? 이시를 1.3년. 1.3년. 배지 이시가 안 줄더라고요. 이시가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여기 그 물 때문에 함수량이 너무 높다네. 함수량은 거의 40%대 50%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뭘로 가지? 센서기로 재보면. 저같이 정도는 저 겁니까? 예. 같은 걸로요? 여기서 산 거. 예. 그러면 오늘 위에만 되면 알게 다 됩니까? 상토가 몇 년 됐고? 2년 차에 지금. 상토 2년 차에 네, 코코피트. 고급피드에. 그 지금 두 번에 많이 나오면 2분 때나 2분 30초 내에서 세 번을 나눠주는 게 좋고, 그럼 처음에 많이 배액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걸 나눠가지고 세 번 해주는 게 낫고,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관주를 줄 때 우리가 줄 때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게 많이 퍼지진 않아요. 주고 끄는 그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이 시가 지금 0.8이나 1점 얼마째 주는 것 같지만 지금 잎 크기는 얼마죠? 크기가 9cm, 예? 9cm 연면적이 재보면 넓이. 그러니까 8cm, 9cm, 10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꽃대가 지금 70 꽃대가 지금 약 이렇게 꽃대가 70% 나왔는데 연 면적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침에 여백은 맺어요. 매지는 거 있고 속잎에 일액이 있더라고요. 속잎에 있고 건잎에는 없고. 겉잎에도 조금씩 있는 게 있어요. 그 잘량이 씨를 요 부분에서 이제 잘량이 씨가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 씨값이 이렇게 되는데 이 씨보다 낮은 이 씨, 그 잘량이 씨 0.6에서 1.0 요 내외에서 맞춰서 웃자람을 일으켜라. 그러면 얘는 이 씨가 낮아서 웃자람이 일어나요. 웃자람의 주 원인은 여백을 맺어요. 웃자람. 그리고 여백을 맺는 거죠. 여백. 그럼 웃자람을 지금 일으켜서 상당히 키워서 딸기가 달렸을 때 지금은 이 씨를 올려가지고 잎을 두껍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잎을 두껍게 먹어낸 만큼 최대한 먹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양이 이 씨값을 불러시켜놨는데 그러면 지금 웃자람을 일으켜가 잎을 최대한 키운 것이 다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수확을 하려면 지금 최대한 잎을 키워야 된다. 웃자람 일으켜야 된다. 지금 꽃대가 달린 상태에서도 잎을 더 키울 수 있나요? 그렇죠. 꽃대는 아직까지 많이 안 먹어요. 관이 형성이 다 안 됐고 우리가 잎이 여기에서 꽃대가 나온다고 해서 이 꽃대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커가지고 열매가 클 때만이 여기에 관이 더 크기가 다 먹어요. 그럼 열매가 크기 전에는 잎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겨울이 기회라는 거죠. 그럼 잎을 키울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우리 잎을 키워야죠. 잎을 키우는 방법은 웃자람을 일으키라. 웃자람을 일으키면 여백이 맺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사망주 원인이 여백이라는 거예요. 여백. 그러면 여기에 사원 모종보다 우리 모종이 심은 게 건강했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먹는 이 씨를 다 먹고 여백을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백. 그러면 건강한 거를 갖다가 여백을 맺게 만들 때 힘을 놓고 이 씨를 높여버리면 우리가 꽃눈 분화가 덜 된 거라든지 꽃눈을 만들고 이하방을 만들어야 될 때 그 꽃눈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씨를 아껴가는 이 씨를 아껴가면 분명히 여기에서 물방울이 생긴다. 그 딸기는 살균제가 필요한 작물이 아니다.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입니다. 탄저병을 하는 단감에서는 필요한데 탄저병 하는 사과라든지 탄저병, 녹병 우리가 균을 볼 때 균이란 게 이 균이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이 균이 동작균, 동작을 한다. 동작균, 그 다음에 비동작균,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 딸기에서는 탄저병의 하우스는 그 대기압 차이 때문에 균이 못 들어가요. 비가 안 맞으면. 그럼 탄저병이 유발이 안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균이 비동작균, 이 비동작균은 먹이체가 뭡니까? 여백이라는 거죠. 여백. 1차 먹이가 여백. 1차 먹이가 여백. 이 여백 때문에 우리가 생긴 병들이 뭐죠? 지금은 시드름병이고
그 이전에는 짱잎 짱목 하는 거죠. 육모에서 온 게 뭡니까? 짱잎 짱목어죠. 그거는 요 여백에 의한 균이죠. 여백은 한 번 매지가 균을 만들 수는 없어요. 농도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값이 여기에서 0.6이 맺은 영양소와 1.0이 맺은 영양소는 두 개 다르겠죠. 농도가 다르죠. 설탕을 한 숟가락이냐 반 숟가락이냐 차이 나겠죠. 그렇죠. 영양을 먹고 생산한 여백의 농도에 따라서 또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름병의 주 원인은 안 씻어서 그렇다. 씻어주면 되는데 여백은 세척이 가능하죠. 맹물 시비. 맹물 시비에서 씻어버리면 여백은 없죠. 예, 씻으면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가 낮으면 근권 미생물이 소화시킨 여백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우리가 부족하는데 질소분이 우리 과수에는 이런 부족하거든요. 그 비료를 적게 주면 여백으로서 질소분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면 다시 돌려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값 올리라는 건데 알기만 해서는 모든 작물이 어릴 때 우리 채소 재배할 때 이 시값을 낮춰가지고 웃자르게 만들면 대박이 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질병을 한다. 어떤 병이냐? 시드름병. 시드름병, 그 다음에 제피곰팡이. 제피곰팡이. 그 다음에 꽃곰팡이도 있죠. 이런 그 균이 비동작균은 먹이가 여백이고 요거는 없애는 방법 맹물 시비를 하면 되는데 맹물 시비를 했을 때는 우리가 딸기에서는 살균제를 사용 안 해야 된다. 충북 괴산에서 어제도 통화했는데 배추 2,000평이 잘 자랐어요. 배추가. 그런데 옥수수 빼고 난 다음에 배추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값을 맞춰가지고 배추를 재배하니까 살균제를 하나도 안 썼어요. 살충제 없어요. 골드그린, 골드칼라, 살충제 6비료. 지금 이 시값이 1.2 나오니까 배추가 아무 이상 없이 계속 자라요. 그런데 배추 2,000병 심자마자 이 시값을 이 척경기를 쓰니까 어떻게 해요? 살균제 값만 해도 척경기를 사고 남는 건 돈이에요. 그 배추는 병이 안 들겠죠. 배추의 뿌리 혹병 여백입니다. 여백이 내려가서 그 균의 먹이를 만들어서 우리의 혹이 달렸다. 그럼 이런 균들을 잡는다고 우리가 살균제를 쓰면 어떻게 돼요? 무시기하고도 무시기하다. 효과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들이도 의미 없는 돈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맹무시비에서 씻어주면 됩니다. 맹무시 하고 있습니까? 대표님 다 유튜브 보고 맹구식 죽고 나서야지. 사망 이후에 답답해서 유튜브 보고 찾아가 한 게 맹무십이다. 지금은 척경기를 찾아서 알기가 열고 있기 때문에 잔량신을 맞춰야 돼. 최대한. 잔량신이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료를 더 주면 이 시각이 본능보다 높아지면 키가 안 자라요. 아까 배추 보여줬죠? 배추 사진. 그 키가 안 자라는 주원이 이 시각이 높아서 그래요. 비료량이 많으면 식물은 성장이 작아져요. 테두리 같은 그 고실해지는 모습이 또 달라고. 비료가 부족해서 여백을 맺어서 타는 거하고 비료가 많아서 타는 거 두 가지 달라요. 비료가 많아서 타는 거는 똥잎이 타고 생장점이, 비료가 작아서 타는 거는 여백을 맺어 건잎이 타요. 건잎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미네랄 때문에 그래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가 작물을 태워 먹어요. 탄다는 거죠. 그래서 딸기 재배에서는 맹물 시비가 약보다 좋다. 당도는 뭐가 올리냐고요? 당도가 줄지는 않냐고 매일 물을 뿌리면 당감 드셔봤죠? 요소. 당도 올리는 건 뭡니까?
요소비로. 그죠? 안 물려지는 건 뭡니까? 요소비로. 물려지는 건 뭡니까? NK. 인산가리. 근데 딸기 안 물리지 않고 딸기밭에 봄 되면 개뿔. A통에다가 질산 아모늄 한 포집 넣으면 안 물리지죠. A통에다 요소를 갖고 있어요. 넣으면 그 물이 뿌여지면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 요소는 따로 넣어야 됩니다. 그 그레닐 요소냐 RR이냐 두 개 다르거든요. RR이는 뭉친다고 또 이물질이 들었습니다. 그레닐 요소 R 작은 건 좀 적게 들었고, 그럼 A통, B통에 물을 떠가지고 이 물을 떠가지고 여기에다가 비료를 담가봐야 돼. 요소를 넣어보고 색깔이 안 바뀌는데 넣어야 된다. 그래도 요 양액기가 또 반응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양액기가 반응을 하려고 하면 D통이에요. D통. D통. 4번통에. D통. D통에 의하면 양액기가 반응을 안 해요. 여기 어때 의하면 잘못하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질산 아모늄은 반응 안 합니다. 똑같아요. 질산 아모늄 쪽은. 그래서 추가 비료를 했을 때 요소는 이식값이 안 올라간다. 예, 요소는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질산 아모늄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출 때는 이제 요소를 쓸 때하고 질산 아모늄을 쓸 때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쓰니까 기계가 오작동하는 것들이 있더라. 예, 그러면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 질산 아모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질산 아모늄도 역시 마찬가지로 A통, B통 중에서 혼합을 해보고 이렇게 안 되는데 알그만 되어라. 이렇게 되죠. 한 포 정도 익으면 딸기가 우리가 여기가 빨갛고 여기가 백색인 거 있죠. 토막 딸기. 이거 주 원인은 뭐겠습니까? 물러지고 가리 가다. 그렇죠. 가리 가다. 예, 가리 가다. 근데 방금을 놓고 하니까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반대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딸기 하우스에 이불 덮으러 갈 거거든요. 햇빛 가리러 갈 거거든요.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뒤집으면 맞아요. 딸기란 놈이 한 8년 걸리다는 걸 찾아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양액은 줄 때 그 횟수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주는 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주면 여기에서 흡수되는 게 적어요. 바로 직립을 해요. 물방울은 우리가 알레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 바구니 다만한 거는 그거랑 그게 다르죠. 다 빼는 걸친 거하고 중력수로 되고 물이 분자끼리 연결되게 땡기고 내려가요. 저끼리 이 달고 내려가 버려요. 물을 주면. 그래서 주다가 멈추면 옆으로 퍼져요. 짧게 자주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처음에 100 한두 방울 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 주룩 나온다. 이때는 처음 나오고 주룩 나오면 그때는 안 줘도 된다. 양액은.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이식값을 더 올려라.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제 하시니까 제가 이제 듣습니다. 예. 비가 올 때는 뭡니까? 흡수를 적게 하잖아요. 이식값을. 일주일 비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명장님. 비로 붙여줘야 돼. 예, 예. 일주일 보면 흐리고 날씨 안 좋으면 깻잎밭에 비로부터 미리 부탁 주나야 돼. 그러면 날씨가 흐린 날은 수분 증발량이 적겠죠. 그러면 적게 먹으면 그 양을 성장은 늘어나요. 흐린 날이 성장이 훨씬 많아집니다. 흐린 날이. 우리는 맑은 날이 성장 많이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웃자람이 제일 빠르거든요. 그럼 기본 이식값보다 흡수 적게 될 때가 여백은 웃자람이 더 많이 자라요. 예,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식값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지금 여기는 이식값을 최대한 올려서 웃자람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백을 안 맺고 잎이 크기가 크고 통통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하방이 부족한 인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백을 많이 맺게 만들어요. 저녁에 여백이 안 맺으면 맹물을 흠뻑 뿌려야 돼. 지금 맹물 뿌린다고 해서 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침에 맹물 뿌리고 저녁에 물을 흠뻑 뿌려야 돼. 그래서 웃자르게 만들어요. 잎을 키워요.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 웃자르게 만들어요. 그럼 맹물을 줘야 되나요? 지금 이시값이 배지 이시에 높으면 그렇죠. 지금 배지 이시값을 잔량시를 측정해봐야 되겠죠. 1.8 정도에서 2.0 나와요. 잔량시가 예, 배지 이시 센서기로 봤을 때. 100% 그러면 안 된다. 측정을 했는데 지금 잔량 들어간 공급 이시가 0.8인데 혼합된 이시 몇이죠? 0.8. 예. 그러면 잔량 배지 이시가 2점대가 나오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쌓여 있다는 얘기인가 결국에는? 이거 잘못된 안 맞는 얘기. 0.8을 주고 이제 0.8을 준데 2.0이 잔량시가 나온다는 거는 1.8도 주고 1.5도 주고 계속 했었어야 이제 이시를 올려준다고. 예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0.8 준 거는 이제 오늘 이틀째 들어가는 거. 이틀 들어가요. 1.2 이상 줬었죠. 그 얘가 지금 20 몇째? 1.3년 3원 말고 여기는 예 오늘 1.3 들어갑니다. 1.3 몇 대까지 몇 줬죠? 이때까지 지금 3.6. 3.00 오늘 어제 맹물 주러 안 갔던가요? 어제 맹물 준다가요? 맹물까지는 바로 안 내리고 천천히 내려내라고. 개뿔 끄는 거 믿지 말고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이시를 1.3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잔량시가 몇이에요? 모르죠. 자기는 오늘 안 재봤는데. 어제는 몇이에요? 1.5가 1. 어제 몇이에요? 1.45 정도 나오더라고 제가 봤을 때. 1.45 정도 나온다고 해요. 4나오. 그러면 3.0을 줬을 때 이 시값을 3.0을 주는 방법이 있나요? 며칠 줬어요? 3.0? 2주 넘게 줬죠. 2주에? 예. 문제 있던가요? 아무 문제 없어. 잘 크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자라는 게 웃자람이에요. 지금 크는 것보다 더 빨리 자라는 건 웃자람이라고. 웃자라게 만들어야 돼. 그럼 낮춰가지고 여백을 많이 맺게 웃자라게 만들어야 돼. 예, 이해되죠? 그럼 지금 꽃대가 나와가지고 꽃이 피가 조금 한두 개 좀 크고 있어도 웃자라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녁에 물을 뿌려가지고 그럼 좀 일찍 따다 열을 가두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잎에 물이 있으면 병을 한다. 그거 다 뻥입니다. 여백이 있는 물이라야만이 병을 하지 여백이 없는 물은 병을 안 한다는 거죠. 여백이 있는 물이 병이 하는 거예요. 날씨가 흐려가지고 우리 작물이 병을 할 그 여백을 맺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물을 더 뿌려야 돼. 그러면 연면시비 해가지고 탄수화물 넣으려가 설탕을 넣고 그리나 칼라 뿌려서 여백을 씻겨줘야 병을 안 하겠죠. 여백은. 그럼 여백이 한 이틀, 3일 매일간 병을 할 수 있는 환경은 그렇게 쉽게 안 만들어져요. 여백이 좀 시간이 많이 가야 병을 일으키거든요. 여백 맺는 게. 여백 맺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관심과 활용을 잘 해야 돼요. 여백이 좋긴 맺으면 웃자람의 표시인데 그게 겨울에도 쏙잎에서는 여기에서 새로 나온 이파리에서는 아직까지 진녹식이 안 되는 것들은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여백이 맺어요. 여백이. 그럼 이 여백은 앞으로 문제가 되겠죠. 여백은 꽃대가 올라오면서 꽃받침에 일획을 맺잖아요. 여백. 그럼 그 여백 자체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겨울에 이 시값이 우리가 잔량 이시를 올렸잖아요. 2점대를 올렸다. 그럼 2점대의 여백은 농도가 더 높겠죠. 병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웃자람을 일으키라. 근데 웃자람을 일으키는데 웃자람의 주 조건이 차강을 해야 더 웃자람이 많이 일어나요.
차강은. 그래서 차강이 아주 중요하다. 경북 청도에서 왔습니까? 청도에서 안 왔죠? 대전에서. 예. 딸기만이 특성이 여기에 있는 기공탈수라는 게 있어요. 기공탈수. 얘가 기공탈수가 되면 대사작용을 멈춰버려요. 대사작용이 정지가 있는 이 잎이 계속 전기가 나니까 그날 말이야. 한참 가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죽고 내 돈 못 벌 때까지 망할 때까지 가요. 그러면 한 번 실수가 100가지 상사가 아니고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부르져 있거든. 딸기에서는. 예. 10번 오고 나니까 돈 안 되죠. 그거예요. 처음에 이 시를 제가 많이 올리거든요. 예. 계속 씹고 나서야. 예. 그러다 보니까 한 9잎이 아까 말씀하신 그 쏙잎이 다 타버리더라고요. 던지고 계시다는. 타는데 신고 나서 차강을 하고 물을 뿌려가지고 기공탈수가 안 되면 그게 없어요. 신고 나서 큰 이파리가 요게 기공이 탈수가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대사작용 안에서 뿌리에서 영양을 여기서 영양 생산이 여기서 영양이 이게 출발해가 갈 데가 없으니까 큰 이파리 못 가니까 이렇게 작은 이파리 가면 작은 이파리가 고실해 죽고요. 이 원인은 그래서 10번에 우리가 딸기에 뒷번이란 말 쓰죠. 이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 용어를 쓰는 순간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요. 그 다음에 강사들이 어떤 말 합니까? 식물이 장애를 입었다, 비장애 입었다, 이 용어를 써야 되는데 뭐래요? 스트레스 받다 이러죠. 그 스트레스라는 말을 용어로 쓰는 것은 우리는 엄청난 또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정확하게 용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용어 전달이 안 되면 그 부대 비용을 우리는 책임져야 돼요. 굉장히 손실을 입어야 돼요. 부대 비용. 10번이란 말은 이거는 요 이파리가 다 죽은 뜻이에요. 다 죽었다. 그러면 기공탈수가 전제죠. 기공탈수의 전제 앞에는 뭐겠습니까? 기공탈수 앞에는 그러면 대기섭이 부족하다. 실내섭 45% 정도 이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내섭하고 직사광선 직사광선. 그러면 하우스에 겨울에 딸기밭에 창문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겨울에 딸기밭에 하우스에 겨울에 창문을 쓰는 분 있어요? 그창 있습니까? 안 쓰죠? 거의 없어요. 안 쓰죠? 한 번도 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죠? 예. 그래서 딸기가 여태까지 안 풀렸던 숙제가 이제 풀리는 주 원인이 기공 탈수는 주 원인은 칼슘 결핍이 아니라는 거죠. 딸기 팁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팁번을 써놔놓고 여기다가 칼슘 결핍을 써놔죠. 칼슘. 그러면 맞지도 않는 영양제를 써가지고 누가 돈 벌어먹어요? 영양제 장사만 돈 벌어먹고 있어요. 해석이 잘못돼서 그래요. 팁번이라는 용어를 없애버리면 용어를 없애버리면 칼슘 결핍 뒤에 저절로 없어지죠. 그죠? 팁번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돼요. 기공탈수 대사작용 정지에 의해서 잔뿌리가 굶어 죽었기 때문에 영양을 분해 못해서 칼슘이 못 올라온 거죠. 팁번 없는 딸기는 맛이 없죠. 팁번 없는 딸기 맛없어요. 왜? 잔뿌리가 굶어 죽었기 때문에. 큰 이파리가 대사작용을 안 하면 정지를 해버리면 잔뿌리가 굶어 죽죠. 잔뿌리가 노화돼서 일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딸기가 맛이 없고 쿰쿰한 냄새가 나요. 썩은 내가 나요. 굵은 뿌리가 이 배지 내에 있는 그 물을 그냥 바로 여과 없이 잔뿌리가
소화분해 해서 와야 되는데 그 영양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작용이 있다. 그래서 직사광선을 막으려면 지금은 벼도 서 있고 산에 나무들이 단풍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섭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풍이 되면 단풍이 져버리면 단풍이 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실외 섭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단풍이 섭하고 관계 있죠. 섭도하고 섭도. 단풍이 져버리면 잎이 없으니까 수분 생산량이 떨어져요. 단풍이 떨어져요. 그러면 식물은 대사장에 의해서 기공에서 직사광선에서 여본도에서 적사량이겠죠. 그래서 아랫잎과 윗잎의 차이가 아랫잎에서는 직사광선을 적게 받으니까 영양을 적게 빨아들이거든요. 그 적게 빨아들이는 건 옆면식에서 보충을 해주면 하엽이 고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각을 맞춰야 돼요. 그 실내 습도를 잡으면 기공 탈수를 막을 수 있고, 기공 탈수를 막으려면 이제 하우스가 동서 방향하고 남북 방향하고 동서 방향은 차광을 35%, 남북 방향은 50% 이하, 50%. 그 빛 양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차광이 두 개가 달라야 됩니다. T번이 동서 방향보다 남북 방향이 더 많이 온다는 거죠. 맞나요? 네, 그 햇볕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우스에 그리고 비닐을 일사량이 좋은 거 그걸 쓰면 연중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POP 필름 해가지고 햇빛 잘 들어오는 거 있죠. 투과에 좋은 거 그거 쓰면 안 되고, 딸기 같은 거는 좀 보온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비닐을 계속 오래 쓰라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차광망을 겨울에 씌워야 되는데 차광망을 씌우는 원인은 기공 탈수를 막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쓰는 실내 섭이 45% 이상 유지를 하려면 이 섭을 유지하려면 아침에 우리가 CO2 농도를 측정해서 CO2 량을 맞추면 환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건 자체를 CO2 량만 맞추면.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가에서는 우리가 CO2 량을 안 맞출 경우에는 환기를 해서 공기를 이어야 되겠죠. 공기를 이어야 된다. 공기를 이었고 그 다음에 보온해야 되겠죠. 그 온도. 아침 환기. 환기 이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조조가온. 조조가온을 하면 딸기 농사 잘 된다, 망한다. 조조가온 안 해봤습니까? 조금씩 올려봤어요. 올려드릴게요. 조조가온은 여백을 말려서 붙이는 농법이기 때문에 잿빛 곰팡이나 꽃곰팡이 옷을 빨리 망하는 농법이에요. 조조가온 농법은 망하는 농법이에요. 그러나 조조가온 농법은 일반 재배에서 굉장히 손이 더 많은데 아침에 조조가온이 아니고 요거는 하지 말고 아침에 저온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우스를 안을 온도를 낮춰놨다가 온도 올라갔을 때 햇볕 날 때 이불을 벗겨서 결로를 일으켜서 여백을 씻어야 돼.
그 조조 가온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온도를 우리는 햇볕을 많이 보이면 돈 된다. 개뿔 안 돼. 이식값을 높여주면 짧은 시간에 다 먹을 수 있는데 햇볕이 그래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겨울에 하우스 햇볕을 적게 보여줘야 돈 더 많이 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장맹장님 아시지? 하다가 할 짓이 없어. 저기 겨울에 햇볕을 적게 보여주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식값을 높이고 덮어놔야 많이 크죠. 햇빛 보는 많이 크는 거 봤어요? 낮에 그 맹장님 우리 그 깻이 많이 큽니까? 괜찮습니다. 밤에 많이 크지? 예, 밤에 잘하면. 밤에 잘 크지. 밤에 잘 크란 거 기공을 닫아야만 성장이 많다는 거죠. 기공을 닫아야. 그럼 기공을 닫을 때 성장이 많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조조가온은 아침에 여백을 말려서 농축을시 그대로 붙여버려요. 그러면 조조가온을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뭐입니까? 잿빛곰팡이. 잿빛곰팡이 원인이 되고 꽃곰팡이 원인이 되겠죠. 그 조조가온을 하는 짓은 망할 짓이다. 그럼 조조가온을 하면 안 망하고 싶으면 한 3일에 한 번씩 맹물을 뿌려서 여백을 씻으면 돼요. 여백을. 조조가온을 하는 대신에 여백을 씻어서 곰팡이를 씻어내면 딸기에 잿빛곰팡이, 꽃곰팡이 안 한다는 거죠. 그 3일이 농축된다고 해서 그 피해는 큰 피해는 없는데 이게 말리 붙이면 잘 안 씻기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겨울에 물 뿌릴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대표님 뿌릴 카이 이제 뿌리려고 생각 중이지. 전에 상상도 못하지. 겨울에 그거 꽃에다가 그 이파리에서 물 뿌릴 사람 없었는데. 통영에서 전에 해가지고 봄에 딸기가 너무 많이 나고 못 따가지고 내버렸어요. 하우스 문을 닫았어요. 올 봄에 청도에서 쇠골통 하다가 한국도 문 닫았어요. 왜? 창항만 씌웠거든. 2월 17일 날 하우스에 35% 창항만 딱 씌우니까 조금 있으니까 딸기가 터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딸기가 많이 나온 데는 뭡니까? 결국에는 기공 탈수가 없으면 딸기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20값 올려놓으면. 근데 딸기가 지금 나오는 거에 50%만 더 나오도 우리는 못 따요. 30%만 더 나오도 못 땁니다. 네. 우리 그 장근익 맹장님이 처음 와가지고 깻잎 많이만 나오면 다 딴다. 절대 못 딸걸요. 절대 한 달도 안 되고 못 따가 죽는다고 악하는데 그 왜 그러냐? 지금의 우리 생산량 기준에서 작업 속도로 맞춰놓은 거죠. 그런데 그 생산량이 30%만 늘어나도 그 하루에 3명씩 일하면 1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7명이 부족해져요. 못 따요. 그럼 2주일 가면 나중에 그 악소리하면 못 따거든요. 못 따는 원인이 이런 원인이다. 그래서 조조가온은 조조가온 시기에 우리는 겨울에 물을 안 뿌릴 때는 아침에 그 살짝 열어가지고 찬 공기를 가다줘요. 하우스에 찬 공기를 가다서 이불로 덮어놨다가 찬 공기로 받았다가 햇빛 나면 이불을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환기를 안 시키면 덮어 올리면 결로 현상이 일어나요. 그 결로 현상을 씻어주면 됩니다. 맹물 시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결로 현상으로서 맹물 시비를 대체하면 되죠. 결로로 우리가 맹물을 대체하면 됩니다. 맹물 시비는 결로로서 맹물 시비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조가온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침에 온도를 떨어뜨리고 낮에 일찍 열을 가두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근데 딸기가 아주 짧은 시간에 흡수됩니다. 습이 좀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덮어놓으면 흡수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우리가 관리 프로그램을 아침에 환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짧은 시간에 공기 교류를 한다고 해서 해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침에 환기를 안 하고 낮에 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온도 올리거나 찬바람이 더 잘 들어오잖아요. 그럼 퍼뜩 덮으면 돼요. 환기를 퍼뜩 해가지고 덮어버리면 돼요. 확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창문만 딱 덮어버려요. 창문 덮는 순간에 어떻게 되면, 창문을 덮으면
그 직사광선이 들어있죠. 차광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면 차광을 해버리면 차광의 설치 사용은 차광이거든. 차광망을 기술해 차광. 이 차광을 하는 순간에 그 여본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본도 자 여본도를 떨어뜨리면 그러면 기공 탈수가 되는 여본도를 떨어뜨리면 기공 탈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여본도도 떨어지고 차광을 하는 순간에 실내 섭이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겠죠. 올라간다. 그러면 실내 섭이 상승하면 우리는 겨울에 저녁에까지 환기를 별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아침 공기 교환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앞으로 중요시해가 낮에 조금씩 공기를 이어주면 되겠죠. 그럼 최대한 우리는 환기를 적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에어컨 틀어버리죠. 아니 실내 온도가 안 됐어. 에어컨 좀 틀어버리죠. 방문이 얼마 안 될까? 예? 방문이 얼마 안 될까? 예, 환기를 그 좀 해주시더라고요. 탁하다. 저쪽에서 예, 예, 이쪽에 닫아버리고 저쪽에 들어오고 이래 돼요. 예, 환기를, 예. 이쪽에 닫아버리고 이렇게 당기니까 이쪽에 열고 이쪽에 닫으면 더 빨리 당기지. 이쪽에 열고 이쪽에 닫. 그럼 빨리 교환돼요. 예, 조금만 열어. 그래서 딸기가 요번에 배워가야 될 게 딸기 농가들이 그 지역에 우리가 기술을 전파해야 될 게 잿빛 곰팡이, 꽃곰팡이, 시드름병 병은 여백에 의해서 생긴 병이다. 여백. 그러면 딸기는 원래 병 없는 종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깻잎 같은 건 녹병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겁니다. 직접 뚫고 들어오는 것, 동작균이 있다는 거죠. 녹병, 탄저병은 뚫고 들어오는 직접 동작균. 그 비동작균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살균제를 안 써도 괜찮습니다. 살균제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고, 그 실내 섭을 유지해야만이 기공 탈수가 적게 된다는 거죠. 요 관계. 그래서 겨울에 하우스에 차광망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그 이상이죠. 예. 예. 한번 설치를 하면은 계속 뛰다 덮었다 이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햇빛을 비 올 때나 이럴 때는 비켜주는 게 낫고, 온도 올릴 때 비켜주는 게 낫고, 그러면 저녁에 열 가다놓고 덮어놓으면 보온력이 좋아지죠. 밤에 보온력은 한 2, 3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간에 우리가 이걸 차광망을 쓰면 온도가 2 내지 한 3도가 상승하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비 오는 날 계속 덮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빗기 때문에 눈에 취약하고, 그러면 위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 차이겠죠. 설치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하우스가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빗기다가 씌웠다가 벗기는 방법, 씌우는 방법. 모종 심을 때만 일단 씌웠다가 모종이 이제 다 산다 싶고 흙고 내면은 이제 안 씌우지. 그렇죠. 여기다가 바닥에 흙이 안 묻게 바닥에 부직포 배수로 부직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알뚝에 차광망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로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여기 도르래 설치가 끈을 여기 갖다 놓으면 집어 당기면 덮여요. 한 3개 정도씩 집어 당기면 덮여요. 그 묶고 여기 말뚝에다 묶어놓으면 되는 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 끈이 요리 와 있잖아요. 또 요 끈이 요리 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도르를 설치해가 여기서 당기면 반대 당기면 거치죠. 걷었다가 빗기다가 씌웠다가 요 장치를 도르래 해가지고 빗기고 씌우고 하는 방법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내리다가 요렇게 이 하우스 바깥에서 한 3가닥 정도로 뭐 집을 당겨서 이렇게 말뚝에다 묶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뺏겼다 이렇게. 하여튼 안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파이프를 하나 더 꽂아서 위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감아 올려야 돼. 이게 제일 좋겠죠. 1중 안에다가 2중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안 좋은 방법입니다. 비닐 1중.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도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기에 봄에 바깥에는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안에 걸 쓰고 봄에는 덮어놔면 됩니다. 35%짜리. 겨울에는 안에 걸 가지고 사용하고 봄에는 바깥에 35% 씌워놔면 됩니다. 그 눈 안 오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씌워놔면 됩니다. 거기 지역이 어디죠? 대전이요. 대전에 위쪽에는 눈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와요. 예,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그냥 씌워놨다 눈 온다고 할 때 뺏기고 그러면 2월 뭐 중순 넘어가서는 씌워놓는 게 나아요. 씌워놓고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는 할 필요 없고 안에 걸고 사용하고 한 3월달 넘이 돼서 그때는 밖에 한번 씌워놔도 괜찮아요. 그 비가 와도 그때 온도 안 떨어지거든. 비가 와도 안에 실내 온도가 안 떨어질 때 씌워놓으면 괜찮다. 그게 괜찮겠죠. 방법. 딸기에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재배면 pH를 꼭 맞춰줘야 되나요? 꼭 맞춰야 됩니다. 예, 잠깐만. 꼭 맞춰야 됩니다. 습도를 야간에는 말하면 좀 주간에는 주간에는 45% 이상. 그럼 45% 맞추려고 하면 차광망을 안 덮으면 안 맞아야 돼요. 조금 있으면 낙엽 지고 나면 외기 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티폰 올 거거든요. 딸기가 키워가지고 돈 될만 하면 티폰이 옵니다. 기온 탈수. 네. 돈 될만 하면 옵니다. 그러면 날씨가 괜찮아요. 이불 덮어도 괜찮아요. 이불을 덮어난다 캄캄하게 캄캄하면 좀 일하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이불을 덮는다고 해서 아무 해가 없다. 이불을 덮었을 때 여백이 안 맞을 만큼 잔량 이시를 맞추면 됩니다. 잔량 이시. 그 이시를 맞추면 우리 양액이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너무 날씨가 햇빛이 나니까 열불이 돼서 차가운 이불을 햇빛으로 내렸어요. 내리지만 옆에서 미친다고 난리가 나고. 그렇지. 원래 세상은 왜 그래? 지금 이 날씨 좋은 데다가 들어보니까 대기 온도 많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안에 온도가 한 30도 올라가지고 내라기만 전화가 늘리고 났는데라. 왜 내리냐고. 원래 그럽니다. 우리는 인간이나 동물은 연대 책임이 있어요. 왜 연대 책임이냐면 과거에 집단 생활할 때 관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가 간섭을 한다. 그 왜 있냐면 우리가 단체 생활 속에서 한 무리 쪽에서 한 사람이 생산량을 적게 하거나 나쁘게 하면 우리가 전체 표현이 나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아르켜가지고 야 이 썩을 놈아 니가 왜 잘못하냐 이러거든요. 그럼 왜 이거냐 과거의 DNA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산에 소나무가 삐뚤어진 거는 더 예쁘다 그러고 바로 선 건 나쁘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 다 정상인 게 있고 반대인 것들이 많아요. 반대. 나무는 고도야만이 목재집을 짓죠. 쪽쪽 고도야. 그 쪽쪽 고든 나무의 사진이 많아요. 나무가 휘어지고 삐뚤어지고 못 쓰는 나무가 사진이 많아요. 삐뚤어지기 많죠? 보기 좋은 개뿔. 아무 쓸데도 없는데 그놈 가고 뿔 빼놓기 바로 자르기도 안 되고 도끼질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쪽쪽 고든 거 옛날에 배워갖고 막 도끼질이랑 지금은 또 그런 이야기냐. 그 풍요와 빈곤의 차이거든요. 풍요와 빈곤.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는 틀어져도 우리가 아무 해가 없어. 그런데 내가 농사를 못 지면 옆에서 나한테 가르쳐 준다고 해서 기분 나쁜 이야기까지 해. 왜 그러냐? 단체 생활 속에서 우리 DNA 속에 그게 숨어 있었거든요. 알려주려고는 그 욕구. 예. 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먹을 그 식량이 줄어들잖아요.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서 이불 내리면 잘못됐다. 그 이불을 내릴 때
진주의 고추가 일시값을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한 3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했으면 아침에 햇빛 보여주고 하루 종일 덮어놔요. 내일 안 뱉기도 괜찮다. 하루 이틀 안 뱉긴다고 해서 이게 이 시에 3점대 먹은 거 해가 되느냐? 전혀 해가 없습니다. 이 시가 높은 거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에서는 설탕이 이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딸기에 설탕을 계속 쓰면 곰팡이가 너무 펴요. 옷 아침에 곰팡이는 많이 핀다. 찐득찐득해. 그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값을 올리는 거는 비로지 먹은 건 아니거든요. 먹은 거죠. 먹고 난 뒤에 잎이 두꺼워졌을 때 먹는 거고, 이 시값을 내렸다고 해서 당장 인제가 안 되고 올렸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안 돼요. 그 한계치 이상 흡수했을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 시값을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딸기가 살이 찌는 게 너는 그거 올랐죠. 그럼 이게 이 시가 높은 거고, 이게 꺼지는 것 같으면, 납작하게 꺼지는 것 같으면 요건 이 시가 나죠. 이 시 꺼지는. 근데 요런 것들은 내가 가리 가다 곤열상이거든. 가리 가다가 되면 피가 여름에 곤열상으로서 못 자랐던 게 북이 비대해서 쪼개지는 거예요. 감이. 요걸 또 다르게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여태까지 제가 찾아 헤매다가 8년 정도 걸리가 찾은 게 딸기 기공 탈수에 대한 부분, 용어도 우리는 바꾸자. 용어를 바꾸지 않으면 티번이란 글자를 계속 쓰게 되면 티번 뒤에다가 칼슘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결핍이라고, 부족이라고. 이 티번 자체를 용어를 빼버리면 칼슘이 안 써야 되거든요. 양의 칼슘이 충분히 있으니까. 티번이라는 용어를 빼버리면 돼요. 그럼 딸기의 이파리, 쉐이피 고시라지가 죽는 거는 큰 이파리가 비료를 안 먹으니까 작은 이파리 다 먹고 세포가 파괴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아마 주시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딸기 더 질문 있습니까? 그럼 겨울에 환기 대신에 예, 그 열풍기로 찬 공기를 넣어주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괜찮아요. 똑같습니다. 환기 대신에 환기양은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교환, 이산화탄소, 예, 대포 보일러를 빼면 돼요.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니까 그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해야 돼요. 대포 보일러를 떼주면 이산화탄소는 충분해집니다. 예, 예. 야간 습도 야간의 속도는 80% 이상. 야간 습도 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온도가 떨어져서 보일러가 더 많이 돌아가는 거지. 그래 저녁에 열을 많이 가뒀다가 저녁에 온도 낮춰야 돼. 하우스 온도 전체는 안에 땅하고 온도를 올려놨다가 오후 12시나 1시 돼서 덮어버려요. 한 37, 8도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나중에 해지가 컴컴해질 때는 벗겨가지고 찬바람을 집어여가 실내 섭을 빼야 돼. 그래야만이 밤에 온도가 보일러 적게 들어가요. 안에 실내 섭이 맞추면 천장에 물방울을 맺혀가지고 열 전달이 잘 돼가지고 하우스 온도 더 많이 떨어져요. 요즘은 온도가 저녁에 13도, 14도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딸기에 한기를 닫아야 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꽃대가 지금 네, 100% 나왔기 때문에 이하방도 만들어졌거든요. 네. 온도를 올려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돼. 물을 뿌리가 확 덮어놔버려. 빨리 많게 아프. 온도를 올려주는 게 그렇지. 온도 올리고 물 뿌리고 그 이슬 많이 맺도록. 그 측정기 사가지 가서 그 양을 맞춰야 돼. 지금 이 시각 1.3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이쁘게 얇다는 거죠. 네, 입이 좀 짧아요. 얇아요. 이 시값 한 1.8 정도 올리고 1.8을 올리고 저녁에도 물을 뿌리고 일찍 덮어야 돼. 이파리 더 캐. 네, 아시겠죠? 물을 뿌리고 일찍 덮어놓으면 이파리 잘 캐죠? 그 이파리 캐하고 그 다음에 이시 올리가 잎을 삶았지 않으면 다 수확이다. 그죠? 한겨울에도 그러면 계속해서 물을 하루에 한 번씩 뿌려주면 계속 좋은 거예요? 좋은데 잘 하기 어려울 거예요. 겨울에? 네. 그 낮에 점심 때 돼서 우리 밥 먹을 때 보시게 뿌리면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3일에 한 번은 뿌려야만이 이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뿌리면 좋은 거고요? 맨날 뿌리면 더 좋죠. 이 시값 올리고 맨날 뿌리면 더 좋죠.
그 낮에 과거에 그 통영에서 했을 때 물을 계속 뿌려가지고 대박난 원인이 일화방 딸 때 딸기 이파리가 500원짜리 동전 매냈거든요. 말도 안 되죠. 12월 21일인가 제가 갔을 때 딸기가 이파리가 500원짜리 동전 아니었어요. 500원짜리 동전. 그럼 농사들이 포기죠. 걱정하지 마. 이 대박 친다. 매일 물 뿌리고 해가지고 그때 다행히 제가 이 시를 몰랐을 때 양액기가 고장이 나고 이 시가 놓게 되거든요. 물을 매일 뿌리면서 하면은 연면시비, 영양제 영면시비는 또 안 따라줘도 됩니까? 아니죠. 뭐 그 다음에 맛이 없으니까 또 부자지. 그것도 따라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면시비 그린에 칼라 해줘라. 기름 소독도 딸기 해줘도 괜찮습니다. 딸기 딸 때 그럼 기름 소독도 같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기름 소독. 벌에도 예. 우리가 이제 벌을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쓸 거냐 이래 돼 있는데 그 지금 올해 딸기 돈을 벌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기공탈수거든요. 기공탈수 그 외에 거는 아주 쉬워요. 그럼 지금 가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하우스에 그거 차광망을 설치하냐 아니냐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딸기의 이 벌이 이제 양봉이 응애가 있다. 그 다음에 수정벌하고 토종벌은 응애가 없다. 응애가 없다는 거. 토종벌도 그래 안 된다. 토종벌도 20만 원대 양봉 많이 갔다. 밀양 쪽에 한 100몇십 통 올해 들어갔어요. 수산. 올 봄에 한번 시험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를 언제쯤 연맥이 좋아해? 수정 시키고 싶을 때. 딸기가 돈을 벌고 싶을 때 이제 꽃이 필 수 있는데 그전에는 돈을 벌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뭐를 꽃이 펴가지고 수정해야 된다면 얘기. 네. 지금 가을에 그 딸기가 꽃이 많이 펴 있을 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물을 3번을 뿌려도 수정 안 되는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수정 다 됩니다. 근데 지금 꽃을 한번 따고 지금 익으려고 하는데 예. 열매는 크지도 안 하고 익기는 익기고 열매가 크지도 안 하고 익지 않는다. 그 야간 온도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온도, 밤 온도 낮춰가지고. 그거 왜 그래야 되는지. 돈을 벌고 싶으면 온도를 올리고 덮어야 돼. 밤에 영양 이동이 많아요. 영양 이동 못하니까 과일이 안 크겠죠. 옛날에 밀양에 고추 재배할 때 요소 위로 뿌리갖고 가스 빼고 잘 해갖고 밤에 덮어놓으면 고추가 이만큼은 뒤에 꼭지 쪽에 허예. 너무 밤새 빨리 커가지고 너무 빨리 크면 허였습니다. 색깔이 다 안 만들어지 그분은 쑥쑥하네. 그래서 온도를 덮어가 키우고 돈을 비쌀 때 따야 되는데 그 반대의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 한번 이제 이불을 씌웠어요. 예. 온도가 8도 9도 되는데 예. 이 농장이 참 따뜻하다 굽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튿날 또 그 지나가 본 사람이 예. 왜 그 이불을 벌써 씌우냐 이렇게 하는 거라. 글쎄 또 마음이 약해니까 또 이제 안 씌우는 거라. 연대칭 간섭을 안 하면 우리 종족에서 저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종족에 먹이거리가 줄이되니까 간섭을 하는 아마 이제 일단 저녁에는 이불을 씌워가지고 온도를 올리죠. 온도를 빨리 올려야 아시게 이제 쑥 제 모습을 크죠. 근데 그 때문에 영양 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먹고 있을 수 있어요. 잔량시 더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것도 있죠. 밤에 다 쓰고 나니 낮에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잎에 영양이 있는데 못 들어가면 밤에 못 써서 그래요. 아시게 해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영양 이동시켜요. 그리고 약 2월 말까지는 물을 아무리 뿌리고 빨리 키운다 해서 가격이 비싸서 뭐 따지지도 않아요. 지금 뭐 딸기가 뭐 못생긴데 잘생겨서 안 따지거든요. 농장에서도 예. 지금은 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 괜찮은데 뭘 키워야지.
저 영양제 찾아주고 물 따주고 불도 켜야 돼요. 그럼 이불 덮어가 이식값 올려가지고 많이 먹도록 만들어야지. 많이 따야 돈이 되지. 그렇죠. 그럼 푹푹 커져. 비쌀 때 많이 따야 돈이 되지. 대부분 아침 그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니까 대부분 써주고 그 대신 낮에는 이제 덮어주고 아침에도 일찍 한 개씩 필요 없죠. 그럼 이산화탄소 대포 쏘면 대포 보일러 틀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니까 공급이 되니까 만진다. 탄소 도화제 그 기름 소독했을 때 그 돌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꽃필 때 수정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꽃필 때 기름 소독을 하면? 그거 괜찮아요. 기름 소독 저녁에 하고 꽃은 오전에 수정 다 했잖아요. 소독을 하는 말 자체를 오늘 처음 듣고 예. 유튜브를 좀 더 보시래요. 식용 유튜브에서 보면 되고 식용유 50에 요 책 받았으면 여기 기름 소독이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 건 모르겠네. 50에 100 정도, 식용유는 50에서 100 정도고 콩팥이 120ml. 네, 그건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너무 자주 하지 말고. 그럼 기름 소독할 때 영양제도 섞고 설탕도 섞고 그 응애약 같은 거 일반 약을 섞어도 지장이 없나요? 그 다른 약 쓰고 그 자체만 충분히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응애약을 쓸 생각하지 말고 요 상태를 바꿔라. 응애약 쓰는 자체는 요 양봉 때문에 그렇답니다. 아니 벌이 안 났을 때도 지금 응애가 있잖아요. 빨리 잡아야 돼. 응애는 가을에 벌 들어가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막 99.9% 잡아요. 그래야만이 그 변온에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저게 벼면. 아직 안 뵌 게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 그 하우스 땡둘러 가에다가 물 한 말에 식용유만 한 2리터 정도 넣어도 돼요. 2리터에 퐁퐁 한 200cc 넣어가지고 하우스 가에 땡둘러 쳐버리고 기름에 탁 달라붙여 못 오게끔 외부에서 물 한 말에 한 2리터에서 괜찮습니다. 퐁퐁 2리터. 식용 2리터에 퐁퐁 200cc. 200cc요? 예. 그래 이거 하우스 가에 탁 쳐버리고 그러면 응애가 오다가 달라붙어 못 오게. 때문에 그 작은 거 200cc. 예. 물이 예. 그래가지고 20리터, 예. 2리터를 넣는다고. 예. 그 2리터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 이어가지고 싹 쳐버리면 오도전이 다 걸린다. 하우스 가에 우리가 재배하는 겨울 작물들은 가에다가 하우스 변두리에다가 기름 유막 코팅을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확산이 안 되는 거죠. 유막 코팅 아주 좋은 방법이다. 물 반마리다. 네, 딸기에 대한 이 정도면 됐습니까? 2리터에다가 물 2리터 넣고 물봉 2리터 넣고 막 드시면 분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물에다 조금 먼저 타가지고. 쪄은 상태에서 기름을 그래, 그 성애를 이용해서 결로 현상을 일으켜서 결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아니 안에 있는 여백을 시켜내 맹물시켜야 하는 저기 용량 200cc만 타면 된다는 얘기. 결로 현상을 일으키라는 거지. 20리터에 200cc. 아침에 그 온도를 집어여서 결로 현상을 일으켜서 여백을 시켜라. 한 마리 20리터 하라 그러면 여백을 시키면 아주 좋겠죠. 기름 20리터 넣고 결로 현상을 일으켜서 여백을 시켜라. 30리터 넣고 하여튼 딸기에 그 재배하는 분들은 분해해진다. 딸기의 기록지에 여기서 기록을 하면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거기 없는 부분이 뭐냐면 차광망 설치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본도하고 광룩수 자기 용량의 물에 우리가 딸기 1단, 2단 재배하는 거 있죠. 그거 1단, 2단, 1단만 2단합니까? 내 처음에 일단 말이야. 하면서 기름이 그 안 되는 2단에 안 되는 이유가 1단에서 수확이 안 되는 주 원인이 이식값이 1단하고 2단하고 편차가 돼야 돼. 흡수가 적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식값을 더 올려야 돼. 올려야 되는 이식값을 안 올렸기 때문에 수확이 된 거예요. 예. 하여튼 제가 그 딸기 요 정도 하고 우리 그 오늘 그 밀양에서 장근이 굉장히 참석하시는데 우리 그 옆체류니까 한번 모셔서 이게 그 생육에 대한 일반 우리 재배력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좀 일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담이 될 수도 있고 본 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명장님 오셨을 때, 저 사람이 잘하나 뭐라 이러지만 박수 잘 치셔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내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명장님 인사하면 우리 박수로서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근의 명님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장건입니다. 저는 경남 밀양 산외면이라는 데서 목소리 작습니다. 농약 깻잎을 약 소리가 작다. 이 강의 오늘 어제 먼 데서도 많이 오셨어요? 예. 제주도 오시고 이래서 우리 근방의 지방에 오신 분들은 오늘 박호열 씨라든지 우리 깻잎의 대가신 문영철 씨도 오셨고 한데 깻잎에 대해서 제가 농사 짓는 건 깻잎이라서 주 깻잎 농사를 한 20몇 년 지었습니다. 20몇 년 지었고 우연한 기회에 우리 박 대표를 코로나 오기 전에 한 만나서 강의를 제가 사청으로 이 자리에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들어오니까 이 기가 막힌 농법을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여기 대다수 보시면은 농촌 지도서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영농교육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박 대표님이 이 황금알 농법을 강의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정반대 얘기. 네, 다른 얘기고 제가 엽채를 쭉 중에서 깻잎 농사를 그전에 우리 고추도 좀 했는데 깻잎 농사를 지어보니까 깻잎 농사는 연중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에 아주 비료도 많이 먹고 다비성입니다. 우리 과일 같은 거는 우리가 한정된 기간이 있는데 깻잎 같은 데는 여름에 폭염이 와도 이건 가능하게 재배가 됩니다. 상치하고 조금 덜 됩니다. 연중 생산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외국인 애들 4명 데리고 제가 실황경을 하고 있는데 연소득을 한 3억 정도 그렇게 평당 한 10만원 꼴 이래서 연봉을 치면은 우리 내외가 연봉을 치면 한 1억 정도 보면 되겠죠. 1억은 우리 임금비로 나오고 1억은 자식비로 나오고 예, 그 정도로 좀 하고 있는데 이거 농법을 얘기를 들어 여기서 유튜브로 봐서는 그 세세한 이야기까지는 깻잎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나 이쪽에 있으면은 좀 접목이 되는데 다 이거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하고 제가 농사 짓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의로 오니까 우리 기계에 센서기 있죠. 저걸 가지고 강의를 그때 우리가 깻잎도 가지고 막 이랬어요. 찍어보고 이시라든지 우리가 영농교육을 받아보면 이시에 대해서 하여튼 비료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 하죠. 예? 질소를 쓰면은 그러니까 요소를 쓰면은 물로 지금 안 된다고 그런 얘기만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우리가 토양 분석표를 보면은 0에서 2.0 이시가 그래 나와 있어요. 우리 12지방서를 받아보면 그러면 어떻게 썼을 때 요소를 어떻게 쓸 때 과하다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는 금기시합니다. 만약에 100평에 한 1kg 정도 그게 되겠습니까? 양림동유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거 우리가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얼마만큼 적정 수준을 집어넣을 것인지 공관리를 다 해놨죠. 이거 여기서 맞춰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기계도 바로 하나 사왔습니다. 지금은 0.8 나옵니다. 0.8. 자, 0.8 그럼 이거 어떻게 올릴 것인데 이걸.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비료를 한 투입해봤습니다. 그때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비료라 하는 종류는 한 포에 100평이라면 이 시가 0.8볼 이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0.8에서 0.8을 올리려고 하면 100평에 한 포 들어가면은 1.6 나오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해봤다니까. 이 죽어보는 사람 아니야. 따로서 농민이 아니야. 이야,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아마
10월 홀다니나 그때 교육을 받고 가가지고 유튜브를 계속 봅니다. 유튜브를. 그냥 얘기만 듣고 이 접목이 안 됩니다. 밤낮 차에도 저를 보면 이렇게 꼭 붙도록 해가지고 듣고 레시피를 꽂고 이래가지고 한 보름감을 들어봤습니다. 무릎이 쳐지는 겁니다. 야, 이런 기가 막힌 목도 있구나. 우리가 뭡니까 밥상을 차려 밑에 밥상을 딸때를 차려가지고 부족되는 분은 양념 품어되는 이 작물을 내가 기후가 이게 접목이 되면 이 조수를 할 수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막 잠이 팍 깨야 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게 일 해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쭉 하는데 우리가 그게 하우스가 그때 한 5동 있었는데 규모가 한 400평까지는 안 되고 폭이 13m에 길이가 한 95m 그렇습니다. 약 400평 한 300, 한 5, 60평 길이 되거든요. 얼레가 나오느냐, 얼레가. 이게 이제 깻잎은 그 양잎 한입 따는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라고 그러거든요. 한입 잡고 따는데 얼마나 나오느냐, 그게. 너무 커가지고, 예? 이렇게 옆에 놀고리 다니면 쏴락 새소리가 납니다. 딱 입에가 너무 큰 거는 정품이 안 되죠. 그걸 따냅니다. 얼마나 8kg짜리 50박스 땁니다. 50박. 8kg. 48, 32. 300kg. 정품, 정품 2kg짜리, 예? 100박스를 따내는 겁니다. 한 500kg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던, 아이고, 장거리 씨, 나중에 내가 시인들 하면 다 못 따낼 낀데요. 그 말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생산이 그렇게 되느냐? 갈수 어려워. 그 시절 그 기후와 10월달 그 기후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비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기후가 굉장히 다변하잖아요. 그것은 얼마만큼 내가 내 농장에 내가 접목을 시킬 것이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게 깻잎 아닌가 이 전품목을 다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가지고 어디 뭐 강원도 뭡니까 농가를 찾아가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근데서 강의하는 데 보면은 이게 나는 그 엽채로 깻잎을 하지만은 감감 설명하면서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접목되는 얘기가 들어보면은 이 기가 막힌 이야기지. 지금도 계속 들어보고 하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고 내 농장에 내가 얼마나 내가 접목시킬 거냐 무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 20년 내가 아침 해진을 봅니다. 해진 병원 해진 돈다는 얘기죠. 골고루 다닙니다. 운동삼아 이래 운동도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 농장에 가보면은 일복 깎아리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식물과 작물과 나와의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돼요. 물 탕결가 보면 저쪽에 그거는 색깔이라든지 그래 지금 우리 강의 중에 보면은 이걸 50cm 되어가서 찍어봐가지고 생장점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방법 보면 연락을 드리고 바로 답이 옵니다. 그게 그렇군요. 네. 오늘 먼데서 오시고 해서 제가 사례담이라는 거는 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얼마만큼 내 작물 과일 지금 현재 딸기면 딸기 얼마나 내가 이게 열심히 들다 보고 노력하면서 내 것을 만드느냐 여기 주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굉장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은 모든 흐름이 자연의 시작과 출발은 생명의 움직임은 우리 밤낮을 이용하는데 이 밤낮마저도 우리는 지금은 시설이 좋기 때문에 차광망이나 이불로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햇볕이 뜨면
잎에 물이 안 묻어 있으면 숨구멍을 내려가 수분을 증발시켜요. 증발시킨 수분량이 뿌리에서 온 양이고, 뿌리에서 온 양은 직사광선에 있어 엽온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딸기 강의를 했는데, 딸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직사광선을 씌우는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딸기에서 이제 LED까지 와 있고, 우리가 그 AI 시대,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이런 시대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잘하던 우리가 어른들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전이되면서 넘어가면서 휴대폰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보가 더 많고,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작물 재배도 잘합니다. 여기서 오신 분들이 소리 소문 듣고 온 게 뭡니까? 유튜브 방송이죠. 그래서 정보죠. 근데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직도. 근데 그 정보를 또 다루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알리더니 그 데이터를 적용 범위를 있는데, 우리가 LED를 켰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잎에서 그 흡수량, 그럼 LED를 갖다가 룩스를 얼마짜리 쓸 거냐는 거죠. LED를 높이면 전기세가 많이 듭니다. 그 전기세를 적게 들이는 방법은 우리가 이시값을 올리면 됩니다. 이시값을. 그럼 이시값을 올리면 또 단점이 뭐냐? 배액이 많이 나옵니다. 배액은 해소해서 우리는 다시 환원을 하면 되겠죠. 그래야만 자연 환경도 보호된다. 그래서 제가 1세대로서 황금환농법 이론을 정립해서 많은 걸 전파하면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선도 농가들이 그 지역에 또다시 산업을 전파해서 우리나라에 비료 수입하는 것보다 곡식 수입하는 게, 우리가 먹거리 수입하는 게 더 비싸게 쳐요. 비료는 곡물가에 보다 비료값 싸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자체 비료 생산은 많이 안 한다마는 그렇더라도 비료를 수입하는 게 우리가 곡물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된다. 그래서 생산 산물은 생산량에 그 잎에 있는 당 브리스에 비례한다. 엽의 당 브릭스. 그러면 엽의 당 브릭스는 엽의 함수량을 비례하거든요. 함수량. 이 함수량이 우리는 과실하고 전체에 퍼져 있는 생산량에 비례합니다. 이 당 브릭스와 함수량이 일정해졌을 때 성장은 누가 합니까? 밤이 하겠죠. 밤은 인위적으로 오느나, 인위적은 오는 게 겨울이 양이 많죠. 그럼 겨울에 이시값이 더 올라가 있는 거죠. 이시값이. 그래서 사계절을 분류를 해서 이시값을 각각 분류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 계절의 온도값이. 그럼 계절의 중심에서 전후 한 달. 그러면 이 계절의 중심에서 전후 한 달이 그 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이 부분입니다. 요렇게 우리는 계절을 분류를 시켜놓으면 이 계절과 이 계절 연결되어 가는 그 사이의 한 달은 계절의 변온기로 보면 됩니다. 이 사계절 그 이시값을 조절하는 계절 이거 원력표가 우리는 상당히 효과가 잘 쓰게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면 1,400고지의 딸기를 재배하는데 뭐가 없느냐면 겨울이 없습니다. 겨울이 없으면 딸기가 어떻게 심으면 5년 동안 그냥 따먹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딸기가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팔리는 딸기가 한 알에 1,000원 이상 치는데, 그 나라에서 생산해 우리나라 도로 역수출이 간다네. 지금 오픈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방문을 닫는다고 해서 휴대폰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전파는 다 들어옵니다. 전파가 움직이는 한 정보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과거에 어떤 방법을 현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보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선자리에서 미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면 내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실패는 있더라도 진보를 하면 우리는 나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지금 내 자리에서 멈추면 앞으로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미래에 우리가
현재 모습이 바뀌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도 조금 변해서 올라가야 돼. 한 계단 한 계단. 그래야만이 다음에 우리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